실망스러운 이벤트였어. 카타고를 싸구려 컴퓨터에서 돌려서 실망스러웠어. 바둑이 너무 재미없어서 실망스러웠어. 특히 3국은 완전 노잼 바둑이었어. 카타고가 젖바둑을 너무 못 둬서 실망스러웠어. 카타고의 실망스러운 젖바둑 실력 때문에 노잼 바둑이 된 것 같아. 카타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엄청나게 비싼 슈퍼컴퓨터에서 돌려야 할 것 같아. 젖바둑의 묘미는 꼼수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속임수, 낙스질, 함정수, 골탕 먹이기지. 하수의 실력을 파악해서 응징을 못할 수준의 꼼수를, 속아 넘어갈 만한 수준의 꼼수를 잘 구사해야 젖바둑 고수지. 이번 이벤트에서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가 그걸 너무 못했어. 네가 뭔데 전문가들이 설정했을 것이 뻔한 카타고에게 훈수질이냐고? 내 바둑 실력은 타이젠 6단이야. 악마모드 신진서나 악마모드 카타고와 내가 젖바둑을 둔다고 하자. 바둑 한 판에 하루 종일 두는 장고 바둑이라면 7점 젖바둑에서 50% 승률이 나올 것 같아. 속기 바둑이라면 9점에도 질 자신이 있어. 바둑 실력은 하찮은 수준이지만 나는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야. 철학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진화심리학과 바둑 인공지능이 무슨 상관이냐고?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심리학의 인지심리학적 측면도 제대로 파고들어야 해. 인지심리학도 인공지능도 정보 처리 또는 계산과 관련이 깊지. 계산이라는 개념에서 휴대용 계산기가 아니라 계산 이론을 떠올려야 해. 카타고가 인간을 상대로 젖바둑을 잘 두려면 인간의 기보를 학습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이미 인간보다 바둑을 압도적으로 더 잘 두는데 뭐하러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냐고? 이국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야. 이국에서는 초대형 정석이 등장했어. 이것이 신진서의 꼼수야. 여기에서는 바둑용어 꼼수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의 꼼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인간 세계에서 유행하는 초대형 정석은 신진서가 아주 잘 아는 길이야. 그 덕분에 신진서는 약 50수까지 집 손해를 사실상 안 볼 수 있었어. 초대형 정석에 무임승차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인간 기보를 광범위하게 학습한 카타고라면 그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겠지. 바둑에서 속임수 또는 꼼수는 무엇일까? 블루스팟과 비교해보자. 블루스팟은 호선 바둑, 즉 핸디캡 없는 바둑에서 최선인 수야. 물론 인공지능의 추정일 뿐 바둑의 신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 반면 속임수는 하수가 제대로 응징하면 상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수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수를 많이 둘수록 승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젖바둑에서는 아니야. 젖바둑에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야. 상수가 꼼수를 두었는데 하수가 제대로 응징하면 상수가 손해를 보지. 하지만 하수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즉 하수가 속아 넘어가면 정수로 두는 경우보다 상수가 대체로 더 큰 이득을 챙기지. 꼼수의 수준을 잘 조절하면 하수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 상수보다 바둑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인공지능이 하수의 정이니까. 젖바둑을 잘 두는 상수는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꼼수를 잘 찾아내서 하수를 골탕 먹이지. 1.0집 이하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꼼수, 2.0집 이하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꼼수, 3.0집 이하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꼼수를 비교해보자. 바둑의 신의 관점에서 보면 0집 손해를 보는 수가 완벽한 수야. 한 집 손해, 두 집 손해, 세 집 손해처럼 자연수로 따져야 해. 엄밀히 말하자면 바둑에서 1.7집 손해를 보는 수는 없어. 하지만 인공지능은 2.1집 손해, 2.5집 손해, 2.9집 손해를 보는 수라는 식으로 실수를 동원해서 평가하지. 인공지능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2.9집 손해라고 하면 2집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고 3집 손해를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추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이런 식의 해석이 엄밀하지는 않지만 비전문가의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어. 거칠게 말하자면 블루스팟은 0.0집 손해에 가깝다고 인공지능이 추정하는 수야. 젖바둑에서 블루스팟의 문제점은 인간이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야. 마냥 쉽다는 말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고. 인공지능에 맞서서 젖바둑을 두어본 사람은 쉽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인공지능이 손해를 감수할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말이야. 카타고가 손해를 더 많이 감수할수록 더 넓은 후보군에서 수를 선택할 수 있지. 후보군이 클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절묘한 꼼수를, 더 절묘한 수수께끼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투 바둑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지. 바둑이 복잡해질수록 신진서는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마련이지. 하지만 신진서 같은 초절정 고수에게 무리수를 남발하면 꼼수가 응징당할 가능성이, 수수께끼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 게다가 심하게 무리하다가 응징을 당하면 상수가 대체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지. 거칠게 말하자면 블루스팟은 속임수를 아예 안 쓰는 거야.
1.0집 이하로 손해볼 수 있는 꼼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속임수야. 3.0집 이하로 손해볼 수 있는 꼼수는 여기에서 제시한 옵션들 중에서 카타고가 가장 미쳐 날뛰는 옵션이지. 신진서가 제대로 응징할 때 카타고가 무려 3집의 손해를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신진서에게 속임수가 통하면 카타고가 대체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겠지. 난해한 바둑, 복잡한 바둑, 전투 바둑을 둘수록 어떤 면에서는 신진서에게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는 셈이야. 카타고는 어떤 수가 더 난해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어느 정도는 보유한 것 같아. 이번 이벤트에서 이런 능력을 제대로 선보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어. 3.0집 이하로 손해볼 수 있는 꼼수의 경우에는 아주 폭넓은 후보군에서 가장 난해한 수를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미쳐 날뛰는 수로 보이는 거야. 1국의 세 번째 수처럼 인간이 듣도 보도 못한 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카타고가 그런 수를 많이 선보일수록 시청률도 올라가겠지. 카타고가 손해를 더 많이 감수할수록 수수께끼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향이 있을 거야. 그러면 신진서가 제대로 응징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미쳐 날뛰는 수를 둘수록 어떤 면에서는 신진서에게 더 절묘한 수수께끼를 내는 셈이라고. 바둑이 복잡해질수록 수수께끼 밑에 더 깊은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 카타고의 입장에서 보면 고위험 고이득 전략이지. 그런 전략을 쓰면 수수께끼가 어떤 면에서는 깊이가 얕아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절묘해질 것 같아. 어쨌든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바둑이 될 것이 뻔해. 바둑에서는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거든. 카타고가 몇 집 손해까지 감수해야 신진서를 상대로 승률이 가장 높을까? 이건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이벤트에서 카타고는 너무 점잖게 두었어. 나는 이 때문에 카타고가 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것이 재미없는 바둑으로 이어진 원흉이라고 생각해. 젖바둑을 잘 두려면 악마 모드를 장착해야 해. 컴퓨터가 비쌀수록 더 깊은 수익기에 바탕을 두고 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낼 수 있겠지. 인류 역사상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신진서를 속이려면 아주 깊은 수익기에 바탕을 두고 꼼수를 구사해야 할 것 같아. 2천만 원도 넘어 보이는데 싸구려라고 평가하면 너무하는 거라고? 물론 개인용 컴퓨터가 기준이라면 엄청 비싼 거지. 하지만 2천억 원짜리 슈퍼컴퓨터에 비하면 싸구려야. 중국 측에서는 판더링을 껐다고 시비를 걸기고 했어. 하지만 컴퓨터 사양이 무지막지하게 더 중요해. 2천억 원짜리 컴퓨터가 2천만 원짜리보다 1,000배 빠르다고 하자. 카타고의 생각 시간을 20초에서 5시간 33분 20초로 바꾸는 셈이라고.